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4월 1일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 가지고 이제 퍼센트지가 10%포인트, 20%포인트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걱정들이 많으시고 거래도 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서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은 로얄층 같은 경우 이제 가격이 싸게는 나오지 않겠지만 혹시 튀어나오면 매수자들이 좀 대기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한번 PPT 파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게 되면 양도세, 중과세 우리가 이제 이게 통과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대책으로 나오긴 했지만 이번에 이제 법적으로 통과를 했고 다주택자들이 이미 이제 충격을 한번 받은 상태라서 이 법안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상태에서 지금 받는 충격은 좀 덜 하겠죠. 어쨌든 법적으로 지금 이제는 이제 법이 통과가 돼서 진행이 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이제 다주택자의 어떤 고민들에 대해서 한번 신문의 내용을 좀 발췌를 했는데요. 강북구에 있는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50대 A씨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칙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규제 대책이 나오면서 걱정이 굉장히 많아졌죠. 다주택자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상당한 빚을 안고 집을 산 지인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전세 투자가 아니라 월세 투자를 이야기하겠죠. 근데 월세 투자를 월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뭐 상당한 빚을 안고 산 이건 조금 이제 무리한 표현 같은데요. 사실은 뭐 보통 전세 투자를 하지 큰 거를 월세 투자를 하지 않는데 월세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주 예전부터 갖고 있던 분들이고 또 월세 투자를 했다고 한들 그만큼 또 월세에 대한 아파트 이자를 받기 때문에 남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남는 건 없지만 은행 이자 정도는 충분히 갚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뭐 그렇게 대단하게 힘든 상황은 아닐 것이다. 지방은 좀 다르겠죠. 지방은 서울하고 지방은 일단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돼 있고 파리 대책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었던 이번에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원안대로 통과를 했습니다. 국회를 통과를 했어요. 집을 팔려고 내놓아도 좀처럼 거래되지 않는다. 진퇴양난이다라고 이제 기사의 내용은 났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한 50% 양도세가 중과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국회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세율을 상향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4월부터죠. 4월 1일부터 이제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우리 청약 조정 대상 지역 다 아시죠? 그래서 기본 세율 6에서 42% 이제 이것도 40%에서 42%로 2% 상향이 최고 세율이 올라갔고요. 6에서 42%에다가 실질적으로 두 주택을 만약에 보유한 사람은 10%포인트 플러스 하겠다. 그리고 3주택자, 주택이 3개 있는 사람은 청약 조정 대상 안에 20%포인트 또 추가를 하겠다. 이렇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상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이제 착각을 살짝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은 10%포인트라는 것은 전체가 퍼센트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에 대한 세금이 나왔다. 너무 많이 남아서 1억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다 내야 되는 입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10%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를 그럼 한 1억 1천 정도 이렇게 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세율 계산을 정확하게 해보시면은요 전체가 퍼센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이 1억 3천에서 1억 4천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0에서 40%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 엄청난 이제 플러스입니다. 이게 10%포인트가. 거기다가 이제 3주택자는 20%포인트 지금 세율을 적용을 받는다고 하죠. 이 3주택자나 2주택자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전에도 있던 제도입니다. 예전에도 있던 제도. 근데 이 제도에 대해서 3주택자라는 계산 자체가 상속주택도 그렇고 5년 지난 다음에 상속주택을 팔아도 중과세율이 포함이 되고, 그렇지 않고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고, 비과세 계산할 때는 주택수에서 빠지는데 3주택 중과 계산을 할 때는 5년 지나면 포함이 되고 막 복잡합니다.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이 3주택
개수를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그냥 3주택인데 원래는 본인이 2주택 중과만 내면 되는데 모르고 3주택 중과로 세금을 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랍니다. 허다하다. 근데 세금을 내버리고 나서 정정신고를 5년 안에 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하고요. 보통 세금을 내버리고 나면 어느 분하고 의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이 5년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2주택과 3주택 중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층 있게 쳐다볼 필요가 있다. 웬만한 전문가들도 상당히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무사를 만약에 상담을 하시게 되면 세네 군데 이상 꼭 들리시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내년 1월부터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를 중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분양권 이제는 1월 달부터 매도하게 되면 뭐 가지고 있던 거 상관없이 무조건 50%가 되는 거죠. 분양권 얘기하는 겁니다. 분양권, 입주권 아니고. 자, 그리고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기존 주택 1주택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의지는 상당한 부분 꺾일 것으로 관측됐다. 사실은 이 제도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강의를 들으러 가거나 세계 세미나를 들으러 가거나 저희도 공부를 하러 다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해외에 대한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보통 선진국들이 한 주택 이상, 자기 주택 이상 더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꿈도 못 꾸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세금이 비싸고 세율이 높기 때문에 한 주택 이상 더 이상 살려고 하지를 않는다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로 뭐 여태까지 돈 많이 벌었던 거 좋은데 이제 선진국을 좀 따라가는 형국이라고 하면은 아파트는 일단 한 채는 무조건 필요하신데 꼭 하나는 사시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미나 때도 제가 그 포인트를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은 우리는 이제 1주택, 일시적 2주택이 아닌 이상은 아파트는 이제 한 채만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3주택 70%까지 내게 되면 세금이 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기존 다주택자들이 아예 집을 내놓지 않고 뭐 이거는 기싸움을 서로 하고 있었죠. 사실은 서울 쪽은 전세가 지방은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뭐 지금 깡통 전세 나오고 뭐 정신이 없는데 서울은 외려 전세 비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버티기 작전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에 아파트 주택 매매 거래량이 63,200건,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42% 감소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량만.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부동산 리서치, 그러니까 부동산에 좀 깊이 관계가 되어 있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양도세, 중과세로 집을 추가 구입하려는 심리는 약해질 것이다 라고 이제 다들 이제 예상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추가 구입하는 거, 이제 실소유자들 집을 한 사람당 한 채씩 가져가야 되는데 너무 이제 다 가져가시니까 조금 이렇게 이제 분배가 좀 되는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갭에서 나타났던 처분이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갭 투자에 나섰던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집을 산 사람들은 당분간 매도하는 거. 실질적으로 갭 투자한 사람들은 또 팔고 이제 좀 나오고 하겠죠. 세금 남아봤자 세금으로 다 내버리니까. 그러면 다른 투자처가 괜찮은 투자처가 있게 되면은 뭐 토지라던가 아니면 요즘 수익형이라든가 파리 대책에서 밀어주고 있는 소형 주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 갈아타기가 되니까 아파트는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조금 프리미엄이 조금 약간 잡히는 형국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모르는 거죠. 자, 많은 세월 동안 많은 제도가 있었지만 그 제도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했지만 결론은 자, 부동산은 여기에 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학습이 돼 계셔가지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과연 이제 보유세 때문에 이제 많이 사고 팔고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급하게 팔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이게 이제 초부터 그렇게 되셨죠. 장기적으로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집을 보유하는 다주택자들도 많다. 안 판다는 얘기입니다. 안 판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제 학습이 되셨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양도세 때문에 증여를 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해외에도 그렇습니다. 주택 하나 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막 증여 미리미리 해놓고 그런 상황이 되고 비과세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강남 지역에선 최근에 수억 원가량의 낮은 금액으로 실거래된 사례들이 등장하면서 증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뭐죠? 우리가 지금 이제 자금 조달 계획을 내야 되죠. 굉장히 그거 한 번씩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뭐 움찔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 주의하셔야 되고, 많은 세금을 물고 주택을 처분하느니 가족들에게 증여하겠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세 대비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실거래 신고되지 않는 사례 등은 증여인 경우가 많다. 낮게 신고된 것들 얘기하는 거죠. 상속, 증여 등에 대해서 요청하는 다주택자들도 많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원래 예상했던 거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주의할 것들이 많고, 현 정부가 거의 파워를 10년 이상 간다고 봤을 때 우리는 현 정부에 맞춰서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금액을, 아파트는 한 채는 무조건 꼭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아파트는 이제 투자 대상이 아니구나 라는 것쯤은 조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